1번도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그냥 3점짜리 무난한 연속 문제가 나왔고, 항상 이제 연속이 구간별 함수로 나눠져 있을 때, 구간별 함수로 나눠져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자, 7번 문제 가볼게요. 문제 보시면은, 문제에서 이제 a가 0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절대값이 주어졌잖아. 그럼 절대값 주어졌으니까 절대값은 항상 얘를 a라고 그냥 잡을게. 그러면 절대값을 풀 때는 항상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눈다는 거. 어떤 문제가 나오든. 알겠죠? 항상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해결을 한다라는 거. 따라서 얘가 x가 a일 때와 x가 마이너스 a일 때로 나눠가지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fx를 빠르게 정리하면 두 개 쪼개면 ax 제곱 ax 마이너스 x제곱이고, 자 여기 범위 이렇게 잡을게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b입니다. x 플러스 b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구간별 함수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뭐 대입하시면 되냐면, 항상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 구간별 함수를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원칙 자체는 뭐냐면 경계를 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경계가 바로 뭐냐면 함수가 바뀌는 지점. 알겠죠?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바뀌는 지점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 지점이 x가 a일 때와 마이너스 a일 때, 이렇게 두 가지겠네요. 두 가지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되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요? 대입하고 대입해서 같다 라고 놓고, 또 대입하고 대입해서 같다 라고 놓으시면 되니까, 자 식이 두 개가 나올 거야. 첫 번째 마이너스 a 대입할게요. 자 마이너스 a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와 같겠죠. 밑에 거에다 대입한 거. 됐니? 그래서 위에다가 대입한 거랑 밑에다가 대입한 거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세워주시고, 자 두 번째 a 대입하겠습니다. 자 a를 대입하시면 좌변이 뭐가 되냐면 a 제곱에서 a 제곱을 빼니까 0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그냥 뭐가 돼? a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0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b 자리에다가 뭐 대입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a 대입해주자 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어렵지 않죠?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대입하시면 되니까요. 문제 마무리 할게요. 마이너스 2a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a가 되네. 그치? 그러면은 이거 플러스 하고 2 나누신 다음에 넘겨가지고 정리하시면 a 값은 0 아니면 1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0 아니면 1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거든. 그죠?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0은 안 되실 거고 1만 될 거라서 b 값 그대로 구하시면, 자 b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우리 요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우리 극대 극소 요건데 노트 좀 펴볼까요? 자 우리 요런 얘기를 좀 해보자. 극대 극소와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그러면 극대 극소와 최대 최소라는 개념이 어떤 관계에 있나 부터인데, 자 첫 번째 일단 극대 혹은 극소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얘네들의 정의, 자 이 친구들의 정의는 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다. 이렇게. 자, 극대극소가 뭐냐? 아주 작은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인 거야. 그럼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거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3차 함수가 그려져요. 3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내가 요 지점을 A라고 그냥 편하게 잡아볼게. 그럼 잘 봐. A의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의 근처. 그 A의 근처에서 가장 큰 값, 함수값이 가장 큰 값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요 값이 함수값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즉, 요 근방에서 제일 큰 값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전체에서 봤을 때, 전체의 개념에서 봤을 때 얘가 제일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건 없어요. 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잡았어. 여기를 잡으면 이 함수값보다 어때? 크잖아. 그럼 얘가 더 큰 거니까 얘가 제일 크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요 근방에서 봤을 때는 얘가 제일 큰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극대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됐어요? 이게 정의야. 알겠어? 그걸 뭐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x가 a보다 뭐 x는 a의 근처에서 모든 함수값 fx가 fa보다 뭐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개념서에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뭐 정의를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시험이 그냥 우리는 극대극소의 느낌만 좀 잘 잡아주시면 되거든. 자, 그래서 극대극소의 느낌은 아주 쉽게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일등이에요. 반일등. 반일등. 네. 반일등. 극대극소는 반에서 1등이야. 알겠지? 자, 그럼 잘 봐. 최대 최소는 뭐냐? 최대 최소. 최대 최소를 동일한 걸로 가져가면 얘는 뭐가 돼요? 전교 1등이야. 이렇게 느낌 잡으시면 됩니다. 됐죠? 즉, 얘는 전체에서 제일 큰 값과 전체에서 제일 작은 값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자, 이런 거야. 극값 있죠? 극값. 극값이라는 안에, 집합 안에 누가 있는 거냐면 최대, 최소가 있는 거예요. 부분집합의 형태로. 알겠지? 그러니까 극값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교 1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전교 1등이 되려면 반 1등부터 해야지. 그지? 요런 느낌이라고. 전교 꼴등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반 꼴등부터 해야죠. 이런 느낌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극값을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한다가 포인트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결국 최대 최소라는 것은 극값 안에 포함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반드시 극값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자, 세 번째 겁니다. 수학2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극한값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함수값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극한값은 뭐냐면 우리 극한에서도 배웠죠. 함수의 극한에서 A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A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A의 왼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지고 A의 오른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지지. 그치? 그래서 극한과 함수값을 구별할 땐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극한은요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예요.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됐어. 근데 함수값 있죠? 함수값은요 A 다예요. 얘는 요거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극한은요 A에 한없이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 없어? 사실은 없어요. 리미트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됐어? 근데
함수값은 뭐냐면 그 지점에서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값이 있어야 돼. 됐죠? 이거 왜 구별하냐? 잘 봐. 극한값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 미분계수예요. 여러분들 미분계수 정의가 뭐예요? 내가 항상 미분계수 정의 외우라고 하잖아. 뭐야? 내가 미분계수 정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얘기 안 했나? 미분계수 정의는 이거야. 미분계수 정의는 식으로 외워. 식으로. 말로 외우지 말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게 정의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f'a야. 그러면 리미트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무슨 개념이에요? 극한 개념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따질 때 좌미분계수 좌극한, 우미분계수 우극한.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함수값은 같아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이해됐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극대극소 최대최소 있죠? 극대극소 최대최소는 함수값 개념입니다. 얘는. 그래서 이 친구는 극값 혹은 최대 최소. 얘는 극한값 개념이 아니에요. 함수값 개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 지점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값이 있어야 해. 알겠어? 그 지점에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된다고.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얘 해볼게요. 여기서요. 갑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거. 극대극소와 연속성 미분 가능성은 얘네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없어요. 얘랑 얘랑 엮지 말라고.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해볼게. x는 a에서 극대라면 x는 a에서 극대라면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냐?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틀립니다. 무조건 연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똑같이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한가요? 라는 것도 관련이 없다고요. 자, 여러 가지 예시를 볼게요. 첫 번째 갑니다. 어떤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라는 지점에서 지금 미분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뾰족점 생기니까. 그죠? 뾰족점 생기면 우리 미분이 안 된다고 배우죠? 그럼 잘 봐. 얘 미분이 안 돼. 근데 요 값 있지? 요 값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왜요? 잘 보세요. 왜요? 요 분방에서 A의 근처에서 요 뾰족한 애가 제일 커요. 그럼 극대예요. 알겠니? 그럼 극대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볼게. 자,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돼서 요렇게 가는데 여기 점이 찍혀있대. 그럼 얘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지. 불연속이지. 근데 잘 봐. 얘 극대예요. 얘 극대라고. 알겠어? 여러분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이 근방에서 요 A의 근처에서 얘가 제일 커. 알겠니? 선생님, 그럼 근처가 여기일 수도 있고 저기 좀 더 넓게 잡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냥 여기만 보면 돼. 요 지점.
거의 손톱만큼도 안 되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극대라고요. 그럼 이런 것도 해볼까요? 잘 봐. 자, 그래프가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볼게요. A에서. 그러면 얘는 얘 있죠. 얘 지금 색칠됐지. 그럼 색칠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지점에서 함수값이 뭐 한다는 얘기야?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함수값이 있지. 그리고 잘 봐. 요 근처에서 얘가 제일 어때? 작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극소요. 됐나요? 자, 이런 경우도 볼게요. 요렇게 해봅시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갑니다. 위에 네모 보세요. 얘를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재혁씨, 있을까? OX X 왜일까? 후. 그렇죠. 극값은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함수값. 그럼 함수값이 없어. 함수값이 없으면 당연히 극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자, 그럼 밑에 거 노란색 네모 갑니다. 얘는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네, 극소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시험에 대단히 많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시험에 대단히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이니까 잘 봐. 니넨 이것만 기억하면 돼. 불연속 함수도 극값을 가질 수 있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도 극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불연속 함수도 극값을 가질 수 있고 미분 불가능한 함수도 극값을 가질 수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도 극값을 가질 수 있어. 즉 무슨 얘기야?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은 극대극소가 갖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그거 하나는 명확히 알고 가야 돼. 그리고 잘 봐. 이거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 자, y는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상수함수 잘 봐. 얘 극값 가질까 안 가질까? 얘 극값 가질까 안 가질까? 가집니다. 극대 극소 모두 존재합니다. 됐나요? 상수함수 극대극소 모두 존재합니다. 그럼 극대값 얼마라고 대답해야 돼요? 3. 극소값 얼마예요? 3. 최대값 얼마예요? 3. 최소값 얼마예요? 3. 알겠니? 왜요? 이 근방에서 제일 큰 애 3. 이 근처에서 제일 작은 애 3.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야. 극대극소의 정의. 근데 이제 니네가 문제에서 풀 때, 자,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건 당연히 우리는 주로 3, 4차 함수를 많이 다루니까 이번엔 전제를 깔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전제. 미분 가능한 함수 fx. 자,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분이 가능하면 당연히 문제에서 뭐도 만족하겠어요? 연속도 만족을 하겠죠. 자, 그럼 갑니다. 첫 번째,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 fx로 잡았을 때, 자,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면,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면 누가? fx가. 그렇다면 f'a를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자, 조건이 필요해요. 그냥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언제요?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을 때요. 그럼 다항함수라고 하면 미분이 가능하죠. 다항함수는. 그러니까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인 거야. 자, 근데 얘는 뭐야? 거짓이야. 얘는 거짓이야. 얘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값을 가져요? 아니에요. 대표적인 판례가 뭐예요? 대표적인 판례. fx가 x세제곱인 거죠. 그럼 fx는 x세제곱 그래프 그려보시면, 자, x세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있고 여기 0이라고 찌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지. 그치? 그럼 잘 봐. 여기 0에서 얘 미분하면 3x 제곱이니까 0 대입하시면은 접선의 기울기 0입니다. 됐나요? 접선의 기울기 0인데 이 친구 볼게요. 여기를 극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치? 그러니까 도함수 값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값을 갖나요? 그건 아니라고요. 알겠지? 그럼 극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건데,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갑니다. 극값을 존재하는지, 극값의 존재 여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자, 극값의 존재 여부를 따지려면 여러분들은 뭘 관찰하셔야 되냐? 반드시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셔야 된다고요. 도함수의 부호가 변화가 있어야 우리는 극값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함수의 부호는 뭘 결정하는데요? 이 친구는 뭘 결정할까? 원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한다라고 해서 공부를 했었죠. 즉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어야 우리는 극값이 존재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니? 오케이? 네. 확인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루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거예요. 다항함수라든가 이런 친구들. 그럼 이런 친구들 따질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f'a가 0인 지점을 일단 찾아. 우리 문제 풀 때 맨날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f'a가 0인 지점이 뭐가 되냐면 얘가 극값을 가질 후보들이 되는 거예요. 후보들. 됐어요? 자, 얘가 후보들이 되는 거고, 이 후보들을 가지고 극값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만 보면 된다라는 거.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좀 적용을 하고 최대 최소 얘기도 좀 잠깐 해볼게. 자, 예를 보자. 우리 하나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봐봐.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게. f' 함수가요 3차인데 이게 f'이라고 해볼게요. 자, f' 그럼 잘 보세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부호예요. 부호가 제일 중요해요. 도함수는. 왜요? 자,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야.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어떻게 돼? 원함수는 증가해.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야. 원함수는 뭐해? 감소해. 혜원씨, 똑바로 앉고 의자 바짝 당겨서 허리 펴고 허리 나가요.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보자고요.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 얘 0, 얘 플러스야. 그럼 이거 가지고 4차 함수, 원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자, 요렇게 오고, 자, 요 지점 요렇게 와서 해보시면, 우리 뭐 4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얘 마이너스니까 뭐 하겠어? 감소하겠지. 그지? 그리고 플러스니까 뭐 하겠어? 증가할 거고, 얘 뭐 하겠어? 감소하겠네. 아이고, 증가하겠네. 플러스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 친구는. 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살짝 0이 됐다가 이렇게 가는 이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됐나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 지점은 뭘 가져요? 극소수점.
소를 가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됐니? 극소를 가져요. 그러면 요 지점은요? 요 지점은요? 극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얘는 극값이 아니에요. 이런 걸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극값이 아니죠? 라고 하면은 0이긴 하지만, 자, 얘가 0이긴 하지만 뭐가 변하지 않아? 왼쪽, 오른쪽에 부호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됐니?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네 번째. 여섯 번째. 자, 이제는 최대 최소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야.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인데 우리 이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 여러분들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원에서 함수의 연속에서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거 배운 거 기억날까 혹시? 기억나? 최대 최소 정리? 연속 파트에 있어요. 연속. 사이값 정리 앞에. 뭐예요? 뭐예요? 안다며. 대충? 인생을 거는 시험에 지금 대충? 으씨 수능 가서 대충 찍고 오기지 뭐 이런 놈에? 그거. 예. 예. 그건 사이값 정리 아니에요? 서가 얘기한 거? 뭘 죄송해요. 아니 죄송할 건 없는데. 예, 공부하면 되죠. 자,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 정리가 어렵냐? 아니에요. 진짜 단순한 얘긴데 잘 봐. 최대 최소 정리가 뭐냐면 성립 조건이 있어. 니네 근데 이런 거 잘 봐도 왜 중요한지 내가 얘기해 줄게. 얘.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면 딱 하나야. 구간 AB에서 닫힌 구간 AB에서 닫힌 구간 체크하고 닫힌 구간 AB에서 이거죠. 모이기만 하면 되냐면 연속이야. 이게 성립 조건이야.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 이게 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함수는요. 그 함수는 A부터 B에서 반드시 뭘 가져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최대 최소 정리. 얼마나 간단해. 연속이면 최대 최소를 가진다예요. 그럼 뭐 이런 거죠. 잘 보세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A, B를 이렇게 잡아볼게. 자,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을게. 닫힌 구간.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야. 됐어? 그럼 잘 봐. A부터 B까지. 자, 이 부분 연속이야 아니야? 연속이네. 그치? 연속이야. 그럼 연속이니까 우리는 요 안에서 자, 최대값 확인하겠습니다. 최대값 뭐죠? 얘죠, 얘. FB. 그죠? 얘가 최대예요. 자, 그 다음에 최소는 뭘까요? 최소는 그림상에서 최소 뭐야? 얘겠죠, 얘. 극소. 그죠? 얘가 최소. 됐나요? 이게 최대 최소 정리라고요. 이해됐어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중요한 거. 이게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니다. 요 지점이 A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A에서 여기가 빵꾸네. 그럼 얘는 이쪽도 계속 증가하고 이쪽도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요 함수 fx는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이 존재하니? 라고 물어봤어. 참이야 거짓이야? 이 그림에서 최소값이 존재하니? 근데 얘 계속 증가할 거고 얘도 계속 증가한대. 그럼 이 그림에서 최소값 존재해? 아니요. 참인 거짓이죠. 이거라고요. 왜 거짓이야?
왜 거짓이야 논리는? 왜 거짓이야? 값이 없어서. 네, 값이 없어요. 이 지점에 함수값이 없다고요. 빵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최소예요? 이게 제일 작아요? 얘 있잖아. 그럼 이런 거지.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y가 1이라고 해볼게. 그럼 1은 들어가 안 들어가? 함수에 안 들어가. 선생님 그럼 최소값을 1.1 뭐 이런 거 안 되나요? 그럼 나는 1.11111 하고 싶은데? 그치? 자, 최대 최소 정리 굉장히 단순하죠. 뭐였어요? 다친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AB에서 최대 최소 가진다야. 이게 끝이야. 이 교과서에 있는 게 다야. 그치? 되게 허접하잖아. 이거 언제 나왔어? 작년 수능 14번이잖아 이게. 답이 기억이었던 문제. 그 문제가 이걸로 푸는 거야. 됐나요? 자, 잘 들으세요. 수학2에서 정리 시리즈가 있어요. 미적분학의 정리 시리즈. 3개 왜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3개. 첫 번째가 뭐냐? 최대 최소 정리. 두 번째가 사이값 정리. 세 번째가 평균값 정리. 요 3개. 다 들어봤지? 이름은 들어보셨지? 초면은 아니잖아. 근데 걔네들은 계산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리들을 출제한다는 거는요, 결국 개념적으로 너네한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대 최소 정리가 사실 계산할 게 뭐 있어. 그냥 연속이라는 거 확인되면 최대값 최소값 존재한다는데 이게 끝인데 이걸 계산으로 얼마만큼 뭐 니네 3차 4차 좀 어려운 거나 수열 문제나 이런 것처럼 어떻게 내. 그러니까 뭘로 나와?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와. 기억 니은 디귿의 핵심은 뭐예요?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 판단하는 거죠. 그지 준태야? 사실 핵심은 어떻게 잘 찍냐죠. 믿고 찍는 5번이냐? 근데 이제 변수가 너무 많잖아. 기억이 답이 되는 시대인데. 그지? 근데 잘 들으세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니네한테 개념적인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겠다가 출제 의도예요. 근데 작년에 이게 나왔어. 진짜 마이너한 주제. 니네가 사실 니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준비할 때 공부할 때 잘 생각해봐. 최대 최소 정리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공부한 적이 있나? 없죠. 그냥 이거야 하고 넘어갔을 거라고. 그냥 이런 게 있네 하고 사이값 정리나 좀 봤겠지. 왜냐면 사이값 정리는 내신에 좀 잘 나오니까. 근데 잘 알아두셔야 된다. 교육과정에 엄연히 있는 내용이니까. 알겠어? 자, 이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능에서 나왔었어요. 딱 이 그림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디귿이 거짓이었어요. 거짓인 이유 빵꾸라서. 그래서 거짓이었다고요. 알겠지?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쌤이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 정리한 거고. 자, 그럼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따를 건데, 자, 요거까지 설명하고 8번 문제 풀고 잠깐 쉴게요. 자, 갑니다. 최대 최소 구할 때는요, 두 가지 상황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이 닫힌 구간인지, 그 다음에 열린 구간 혹은 반닫힌 구간인지, 뭐 반열린 구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열린 구간부터 할게요. 열린 구간. 열린 구간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등호가 없다죠. A부터 B까지인데 A와 B의 등호가 없어. 그러면 질문, 최대 최소 정리가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알겠나요? 최대 최소 정리가 적용이 되나요? 안 됩니다. 왜? 최대 최소 정리는 닫힌 구간이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알겠어? 그럼 열린 구간에서 근데 문제에서 물어봤어. 최대값 구해봐. 이렇게. 분명히 열린 구간인데 최대값을 물어봤어. 그럼 니네는 무슨 생각하면 되냐? 아, 최대값은 100% 극대값입니다. 열린 구간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극대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극대가 곧 최대가 된다고요. 언제? 열린 구간입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들이 어디 나오냐? 대표적인 문제들이 니네 내신하면서도 했을 거야. 최대 최소 도형 활용. 최대 최소 활용이라고 해서 도형 문제 있거든? 그래서 막 이런 문제 있었어요. 예전 기출에. 정사각형 있고 뭐 여기 또 정사각형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데 뭐 요 공통 부분의 넓이를 뭐 FT라 하자. 그랬을 때 이거 식을 세워서 FT 넓이의 최대값 구해봐. 이건데 자, 잘 봐. 도형은 기본적으로 길이나 넓이나 이런 애들을 다루지. 그지? 근데 니네 변의 길이가 0일 수 있어? 없죠. 기본적으로 열린 구간이에요. 알겠나요? 니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봐봐. 여러분들, 자, 쉬운 얘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A에서 출발하신대. A에서 출발해서 점이 이쪽으로 따라서 간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요거를 T라고 잡자라고 이렇게 해. 아, 요 길이를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여기 B라고 했을 때 A부터 B까지 길이를 5라고 해볼게요. 그럼 T의 값의 범위는 뭐예요? T가 여길 따라 움직여요. T의 값의 범위는 뭐예요? T는 길이니까 일단 뭐보다 커? 0보다 크지? 그 다음에 뭐보다 작아? 5보단 작겠지. 요 사이를 움직이니까. 그러면 등호 붙었어? 안 붙었어? 등호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잖아. 무슨 구간이야? 열린 구간. 근데 이렇게 문제 주고 나서 최대값을 구하래. 혹은 최소값을 구하래. 그건 못 찾으면 돼. 무조건 극대값이라고. 알겠어? 무조건 극대값이라고. 열린 구간에서. 고민할 필요 없이 극대 찾으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죠. 최소값 구하래요. 니네한테 최소값 구하래. 뭐 찾으면 돼? 극소값 찾으면 된다. 언제? 열린 구간일 때. 근데 닫힌 구간입니다. 닫혔어요. 그러면 얘는 고민할 요소가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극대, 극소. 이거나 또 하나 추가가 됩니다. 구간의 양, 끝, 값. 예. 그래서 이 친구는 닫힌 구간일 때는 자, 이런 거거든. 여기 봐. 요거 극대잖아. 요거 극소잖아. 요거 구간의 양 끝값이잖아. 그럼 잘 봐. 구간의 양 끝값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랑 얘를 비교를 하죠. 왜? 닫힌 구간이니까. 얘도 최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가 빵꾸야. 그러면 이 친구는 최대값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럴 수 있죠. 쌤, 그럼 열린 구간에서 최대 최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수능이잖아요. 아, 근데 수능이잖아. 문제에서 니네한테 열린 구간인데 최대값을 구하래. 수능에서 보기에 답이 없다. 이런 거 있어? 객관식 보기에 답이 없다. 야, 그럼 그게 답일 거야. 만에 하나 여러분들 올해 수능에서 보기에 1, 2, 3, 4, 5인데 1번 숫자 하다가 5번에 답이 없다. 노답이다. 나올 수 있죠, 걔는. 걔는 나올 수 있죠. 알겠어요? 기억, 니은, 디귿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객관식에서 아니면 야, 주관식에서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는데 주관식에서 답이 없다. 야. 존재하지 않는다. 야. 어떻게 OMR에 입력할래? 그지? 니네 이름 그거 체크하는 것도 귀찮은데. 알겠어?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그냥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 구하라고 한다면 극대값 구하라고. 근데 닫힌 구간일 땐 좀 다르다고. 닫힌 구간일 땐 뭐야? 극대, 극소와 구간의 양 끝을 비교해서 얘네 둘을 반드시 비교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셔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그러면 8번 문제 보세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거예요.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우리는 뭘 따져요? 구간이 뭐냐부터 따져요. 순서가. 문제 보세요. 닫힌 구간이야. 동그라미 닫힌 구간. 아, 그럼 얘는 뭐야? 최대 최소가 극대 극소일 수도 있고 구간의 양 끝값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열린 구간이야. 그럼 볼 것도 없이 뭐라고? 극대값이 최대고요. 극소값이 최소라고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에서 닫힌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자 8번 문제 풀게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8번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문제에서 자 fx네. fx가요 ax제곱 세제곱 미안 더하기 3ax제곱 더하기 36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k일 때 a 더하기 k의 값을 구해봐 라고 돼 있고 자 잘 봐. 요것도 하나 메모해 둡시다. 지금 현재 3차 함수인데요. 최고차항이 무슨 수죠? 미지수요. 그러면 써놔. 이건 버릇이야. 최고차항 개수가 미지수면 우리는 항상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습관입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나오고 최고차항 개수가 미지수면 나눠서 푼다요. 그러면 첫 번째 a를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0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자 양수라고 가정하시고 f'x 구해볼게요. 자 f'x는 3ax 제곱 더하기 6ax죠. 그지? 그러면 얘 0되는 값 찾겠습니다. 자, 얘 0되는 값 찾으시면 요거 3ax로 묶어. 그럼 3ax로 묶으면 곱하기 x-2가 되고 제로가 되겠네요. 아, 미안. 플러스 2야. 됐나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얘는 0되는 값이 뭐야? f'x가 0되는 값은 x가 마이너스 2랑 0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2랑 0이네. 그럼 잘 봐. 그래프 이렇게 되고요. 얘가 뭐야? 0. 얘가 뭐야? 2. 근데 잘 봐. 그럼 0 대입하면 무슨 값이야? 극대네. 근데 극대가 무슨 얼마야? 이렇게 그려. 이거 얼마? 36. 상수항. 그지? 됐어? 잠깐만. 아이고 잘못 그렸구나. 미안하다.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2랑 0. 그럼 여기가 36이네요. Sorry. 여기가 36이네. 미안. 자, 이거죠. 극소가 36이라고 그랬으니까. 극소랜다.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36이니까. 그지? 근데 문제에서 최소가 뭐래? 최소가 뭐래? 0이래. 잘 봐. 그리고 구간 어떻게 돼요? 구간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1까지지. 근데 여기 봐. 비율관계 2대1이죠. 2대1. 그죠? 비율관계 2대1. 그럼 여기 얼마예요? 1이에요. 1. 됐어요? 1.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칸. 됐어? 그러면 요 부분이네. 요 부분. 요 부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럼 최소가 뭐야? 최소가 극소야. 여기서는. 그럼 최소가 극소인데 36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탈락이라고. a가 0보다 작아요. 문제에서 최소값이 얼마라고 했어? 0이라고 그랬는데 절대 최소가 0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지우고 자 얘는 모순입니다. 안 돼요. 자 두 번째 갑니다. a가 0보다 작아요. 식은 똑같습니다. 식은 똑같으니까 그래프만 바꿀게요. 자 그래프 바꾸시면 이렇게 되겠죠. 끝났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뭐겠어요? 0이겠죠. 그러면 확인.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얼마죠? 32요. 36이요. 됐죠? 그 다음에 최소값이 얼마일까? 확인.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야. 그러면 여기 선 또 그어봐. 선 또 딱 그어봐. 그러면 여기도 몇 대 몇? 2대 1. 그럼 여기가 얼마야? 1이네. 됐어?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 부분에서 최대 최소 따지면 되네요. 그럼 얘가 뭐예요? 0이겠죠. 그리고 얘가 뭐겠어요? K겠죠. 됐지? 그러면 문제에서 K는 얼마? 36. A 찾겠습니다. A는 뭐 하면 돼요? 여기다가 1,0 대입하세요. 1,0. 여기 1,0 지나잖아. 그치? 그럼 1,0 대입하면 F1은
A 더하기 4A 더하기 36 얘가 얼마야? 제로. 됐어? 앞서갔어요. 두 개를 더하면 4A. 그치? 그러면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9 음수 나오네요. 끝. 그럼 이거랑 더하니까 문제 정답 얼마? 27. 됐지? 자, 닫힌 구간이다 라는 거 포인트 잡으시고 그 다음에 3차 함수 비율 관계 써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앞에서 개념적으로 설명드린 것들 잘 확인하시고 특히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 요거 중요합니다. 계산 속도를 압도적으로 늘려주실 거예요. 열린 구간 나오면 그냥 극대값 구하자, 극소값 구하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 닫힌 구간 나오면 둘 다 따지자 이렇게. 됐지? 그리고 항상 습관인데 최고차 한계수 미지수라면 이거 두 개 항상 반드시 뭐 하라고? 케이스 나눠서 생각하시라고. 아시겠죠?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 극대극소 최대 최소 내용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